예, 백신 수급에 차질이 생기면서 결국은 국내에서 백신을 해결해야 된다. 그런 기대감으로 정책적 지원 그리고 모든 분이 이제 국내 백신을 기다리고 있고 SK 바이오사이언스가 제일 앞단에 서 있습니다. SK 바이오사이언스, 삼성바이오 이런 기업들의 주가가 강력한데 오늘 SK 바이오사이언스에 대해서 현재와 미래 집중 분석하겠습니다. 리더스 인덱스 박주근 대표님 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SK그룹이 그런 거 보면은 일찌감치 바이오 쪽에도 그죠 많이 네, 투자를 해가지고 그렇습니다. 바이오팜도 그렇고 바이오사이언스 성과들을 뭐 케미칼 많이 내고 있습니다. SK 바이오사이언스 가장 핫한 종목인데요. 어떤 회사인지 먼저 좀 소개해 주십시오. 원래 우리나라 대기업들이 제약사를 투자할 때는 대기업의 무덤이라고 그랬습니다. 아주 굉장히 장기간의 투자가 필요하고. 맞아요, 네. 근데 생각해 보면 우리나라 제약 바이오 사업이 그 1단계, 2단계, 지금 3단계쯤 와 있는 것 같아요. 1단계는 잘 아시는 이제 제네릭, 그러니까 화학 제네릭만 했다가 말 그대로 제약사들이 유통회사냐, 제약사냐 이런 용어를 들었었죠. 예, 그런 단계를 거쳤다가 두 번째 바이오 시즌이 왔었고 네. 코로나19가 어쩌면 우리나라 제약 인더스트리 전체에 그 세 번째 스텝을 좀 나오는 것 같습니다. 대기업들이 대규모 투자가 성과를 보이기 시작하는데 SK 바이오언스의 시작은 사실 20년 전 2001년입니다. SK 케미칼이 당시에 동신제약이라는 회사를 하나 인수하는데요. 이 동신제약이 가지고 있는 기술 두 개가 있었는데 하나가 백신이었고 하나가 혈액제였습니다. 지금 SK 케미칼 산하에 바로 이 백신은 SK 바이오사이언스로 분사를 한 거고 그렇죠. 그리고 혈액제는 SK 플라즈마라는 회사로 지금 현재 존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동신제약의 원래 근간이 되었고요. 지금 최근에 가장 뜨겁게 이제 각광받고 있는 아스트라제네카 생산을 하고 있는 L하우스라고 그러죠. 안동 백신 공장을 2012년에 준공을 했습니다. 그리고 2015년에 이제 국내 최초로 독감 백신을 먼저 만드는데요. 이게 어떻게 보면 백신의 플랫폼, 자동차 기업과 비슷하게 이 바이오 기업들도 플랫폼을 몇 개를 가지고 있느냐가 이게 중요한데 첫 번째 플랫폼인 그 세포 배양 3가라는 플랫폼을 가지게 됐고 이게 4가까지 현재 진행된 상태입니다. 그리고 17년에 또 또 혁신적인 게 하나가 세계 두 번째로 대상포진 백신도 출시를 합니다. 이 플랫폼을 한 개 더 가지게 된 거죠. 네. 그리고 이번에 어쨌든 코로나 이제 2018년 7월 달에 SK 케미칼로부터 백신 관련 사업을 이제 분사를 해서 현재 분사를 했고 올해죠. 3월 18일 날 이제 상장까지 돼 있는데 SK 바이오사이언스 입장에서는 코로나19가 어쩌면 또 큰 기회를 줬습니다. 아스트라제네카와 그다음에 노바백스를 CMO를 하면서 또 하나의 플랫폼을 가지게 되면서 어떻게 보면 SK 바이오사이언스가 상장할 때만 해도 비교군을 누구로 봤냐면 CMO, CDMO로 봤습니다. 그러니까 바이오 기업 중에서 삼성바이오 같이 위탁 생산하는 기업으로만 비교군을 봤는데 잘 보시면 SK 바이오사이언스는 이번 코비드19 때문에 연구개발 기능도 가지게 됐고요. 그리고 위탁 생산 당연히 하고 있고요. 예. 그다음에 유통 판매까지 이번에 굉장히 많은 경험을 쌓게 되었습니다. 최근에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국내 수급하고 하면서 이 가장 핵심인 연구개발, 생산, 유통까지 밸류체인을 완벽하게 가진 기업이 되면 거기다가 상장까지 하게 되면서 굉장한 포텐셜을 가진 기업이 성장하게 된 거죠. 네, SK 바이오사이언스의 현재까지의 기원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삼성도 사실 바이오 신약 개발은 쉽지 않아서 이제 그렇습니다. 바이오 시밀러로 들어가서 지금까지 잘하고 있는 거고요. SK가 성과를 내고 있고 코론 같은 경우도 이제 바이오를 좀 했다가 사실 좀 어려움도 있었고 네. 대기업 현황은 그렇습니다. SK 바이오사이언스를 조금 더 집중적으로 파헤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국내 K백신 개발 이전에 당장에 이제 아스트라제네카나 노바백스를 위탁 생산해서 유통하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예. 그에 따른 현 주소나 유통했을 때의 효과, 성과 어떻게 예측할 수 있을까요? 우선 2분기 매출이 증명을 하고 있죠. 네. 예. 노바백스도 하고 있고 아스트라제네카를 위탁 생산하고 특히 국내에 들어오는 2천만 회분 중에서 이번에 110만 회가 다시 출하가 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러한 것들이 SK 바이오사이언스의 3월 상장 이후에 지속적인 포텐셜로 작용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주가가 오르고 있고 특히 거기다가 임상 3상을 식약처에서 허가를 했다는 희소식 때문에 네. 주가는 굉장히 가파르게 오르고 있는데요.
이 모든 것들이 지금 그림에서 보는 것 같이 제일 처음에 3월달 상장할 때만 해도 SK 바이오사이언스는 삼성 바이오처럼 위탁 생산업체 정도의 포텐셜만 가지고 있는 걸 봤는데 지금 이런 여러 가지 일들 때문에 연구개발뿐만 아니라 연구개발은 이제 임상 3상 실험으로 인해서 포텐셜이 확 커진 거고요. 그다음에 유통 판매에 있어서도 아스트라제네카와 그 노바백스가 유통도 일부를 하고 있거든요. 네. 이 부분 때문에 지속적으로 SK 바이오사이언스에 대한 효과는 지금 톡톡히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아스트라제네카 같은 경우는 사실은 효과성 측면에서는 조금 의문도 제기되고 있고 네. 노바백스도 아직도 허가를 좀 최종 허가를 못 받은 걸로 알고 있어서 조금 그렇습니다만 이쪽은 사실 또 위탁 유통 생산 쪽이니까 그죠? 그렇죠. 생산만 네, 해준다면 네. 뭐 큰 문제는 없을 것 같고요. 결국은 더 많이 기대되는 거는 자체 백신이잖아요, 그죠? 네, K 그렇습니다. 백신인데 네. SK 바이오사이언스가 처음으로 국내에서 임상 3상 허가를 이제 하겠다는 거를 인정을 받은 네, 건데요. 지금 현 주소는 어디입니까? 네. 이제 실제로 보면 임상 1상, 1.5상 정도만 이제 완료된 거죠. 이상은 진행 중인 것이고. 이상이 지금 진행 중인가요? 진행 중인데 끝났군요. 3상을 허가를 한 거죠. 굉장히 이제 이례적이라고 이제 네. 보통 이야기를 합니다. 이제 지난 10일 날 이제 식약처에서 이제 원래 SK 바이오사이언스가 코로나 백신을 두 가지를 개발했었어요. 네. MB 시리즈하고 GBP510 시리즈였는데 이번에 임상 3상 허가를 받은 거는 GBP510 시리즈입니다. 제가 뭐 의학 지식이 높진 않지만 이제 크게 우리가 알고 있는 백신의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방금 이야기했던 아스트라제네카 방식은 바이러스 벡터 방식이라고 한 거고 우리가 모더나나 화이자는 mRNA 방식이라고 네. 하고 그런데 이번에 SK 바이오사이언스에서 개발하고 있는 지금 3상 허가를 받은 GBP510이라는 이 제품은 말 그대로 제조합 백신 방식입니다. 그러니까 코로나19의 항바이러스를 잡아와가지고 제조합을 해서 몸에 넣어서 항체를 형성할 수 있는 제조합 방식이라서 좀 다른 방식이죠. 예, 그래서 허가를 한 것 같고 현재는 제조합 백신 방식이기 때문에 요거를 임상 3상에 의해서 비교 임상이라는 방법으로 빠르게 지금 허가를 해준 것 같고 또 정부 입장에서는 아무래도 이 백신은 국가 안보와 직결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좀 작용을 한 것 같습니다. 네. 이 부분이 이제 조금 전문적인 영역이어서 쉽지는 않은데요. 그래도 계속 이제 이해를 좀 해야 됩니다. 원래 이제 최근에 이제 mRNA라는 방식이 새롭게 좀 부각되면서 효과를 네. 보고 있는 거고요. 원래는 그렇게 기존의 백신, 뭐 사백신이나 이런 거를 제조합하는 게 더 많지 않나 싶어요. 근데 어쨌든 이런 그 SK 바이오사이언스의 노력이 제조합 백신 비교 임상했을 경우에 이제 나중에 해외 승인을 받을 수 있을까? 뭐 못 받는다는 건 너무 단정적이고 뭐 좀 불확실성에 대한 얘기도 좀 나오고 있습니다. 네, 몇 가지 불확실성이나 리스크가 좀 제기되고 있는 사실입니다. 전문가 입장에서. 우선 두 가지 정도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네. 지금 비교 임상이라는 게 과연 안정성이 있느냐에 대한 예. 문제가 있죠. 근데 사례를 찾아보면 비교 임상 3상의 경우에는 딱 한 사례가 있습니다. 지난 4월 달에 프랑스 제약사 발데바가 개발하고 있는 코로나19 백신 종류가 하나 있는데 요게 아스트라제네카 백신과 대조군으로 임상시험을 하는 지금 우리가 임상 3상 시험 한 똑같은 방식으로 비교 네. 임상시험을 한 사례가 있긴 있습니다. 현재 SK 바이오사이언스는 3상을 통해서 현재 성인 3,990명을 신청을 했어요. 이 중에 보면 시험자는 3,000명을 했고 바로 대조 백신군으로 990명을 한 거예요. 990명 했는데 문제가 뭐냐 하면 위험성이 있다는 것이 대조 백신군으로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맞은 사람을 했다는 거예요. 네. 그런데 이제 전문가들 이야기로는 아스트라제네카는 바이러스 벡터 방식이고 SK 바이오사이언스에서 개발한 것은 이게 제조합 방식인데 네. 이게 비교 대상이 되는 거냐라는 방식으로 약간의 리스크를 제기하는데 네. 식약처 입장이나 SK 바이오사이언스 입장에서는 항체 생성에 대한 비교 임상군이기 때문에 큰 상관은 없다라고 하는 입장인 것 같고요. 예. 두 번째는 현재 SK 바이오사이언스가 이번에 3상을 신청한 제품이 2분의 1상을 완료하지 않은 상태에서 지금 3상을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충분히 안전성이 확보되는 것이냐고 해서 이게 안전성이 확보되지 않으면 글로벌하게 판매돼도 안 되는 거 아니냐라는 입장으로 아마 두 번째 리스크를 제기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다급함이 좀 있는 거죠. 우리도 그냥 백신 주권이 없다 보니까 그렇죠. 백신 뭐 준다고 해놓고서 뭐 차일피일 뭐 차질이 생기니까 국내에서 접종 일정들은 늦어지고요. 결국은 이제 그러니까 SK 바이오사이언스의 힘을 좀 싣고 있는 겁니다. 예, 그 부분은 뭐 기술적인 부분이라든지 앞으로 사실은 뭐 점점 더 다양한 또 mRNA 방식으로 개발하는 데들도 있거든요. 계속 네. 여러 군데 나와지면서 좋은 쪽은 나와주길 기대를 하는 거고요. 오늘은 이제 SK 바이오사이언스를 보고 있으니까요. SK 바이오사이언스가 이제 분사했는데요. 지배구조 좀 봐주십시오. 어떤지. 네. 이제 SK그룹은 사실 한 그룹 같지만 사실은 보시면 원래 창업주가 최종건 전 회장이죠. 형님이고 동생이 최종현 2대 회장인데 현재 최태원 회장은 2대 회장인 최정은 동생의 장남입니다. 실제 원래 창업자였던 최종건 회장의 그 장남은 최신훈 회장이죠. 지금 구속 상태에 있고요. 네. 둘째가 최창원 형제가 최창원 부회장이 하고 있는데 같은 SK 그룹이지만 사실은 저 두 그룹은 지분상으로는 아무런 관계가 없는 그렇죠. 형태로 네. 돼 있죠. 사실은 한 집안 다른 살림을 살고 있다고 보시는 게 네. 맞습니다. 실제 SK 바이오사이언스는 SK 디스커버리라는 지주회사격의 회사에 산하에 SK 케미칼이 있고 SK 케미칼이 98.04%를 가지고 있는 SK 바이오사이언스인데 이번에 상장을 하면서 약 11% 정도의 지분을 공개를 한 거죠. 예, 그게 지금 상장돼 있는 상태고 SK 그룹 내에 여러 그 바이오사이언스 그러니까 제약 바이오 기업들이 많습니다. 5개 정도 있는데요. 그 중에 2개는 SK 디스커버리 산하 그러니까 최창원 부회장 산하에 있는 회사가 SK 바이오사이언스 그리고 SK 플라즈마라는 2개가 있고 아까 동신제약이 인수하면서 네. 인수하면서 혈액제 그리고 백신 2개로 분리된 거고요. 그리고 최태원 회장의 산하인 주 SK 밑에 있는 회사가 작년에 상장한 SK 바이오팜이 있고 그리고 현재 SK 바이오텍이 있고 SK 바이오랜드 이렇게 3개 회사가 현재 있어서 총 SK 그룹 내에는 5개의 제약 바이오사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해하시는 분들이 아니 SK 바이오사이언스가 이렇게 막 오르는데 왜 SK 주식은 안 움직이는 거야? 그렇죠. 좀 라인이 다릅니다. 네, 전혀 다릅니다. 사촌 간에 어떻게 보면 SK라는 이름을 쓰고 있지만 사실상의 좀 계열이 다른 계열 네. 분리가 됐다 그렇게 네. 볼 수 있는 거고요. 기존의 SK 그룹은 최태원 회장이 이제 중심을 잡고 있는 거고 네. SK 이 디스커버리 쪽은 최창원 말씀하신 부회장이, 최창원 부회장 부회장이, 사촌간이죠. 네, 이분 리더십이 근데 이제 조용하고 뚝심 있는 리더십이라 저는 굉장히 최창원 회장의 움직임을 좋게 봅니다. 예, 그러면 SK 바이오사이언스 얘기했는데요. 이제 실적이 확 변화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네. 백신 위탁 생산부터 해서 앞으로 생산했을 경우에 다를 텐데요. 실적 추정하기가 굉장히 좀 어렵겠는데 변동성이 꽤 클 것 같은데요. 네, 큽니다. 우선 지금의 실적은 상반기 실적이 되게 좋게 나왔어요. 예. 상반기 실적이 전년 대비에 매출은 329%는 올랐습니다. 그러니까 상반기 집계를 상반기죠. 네. 2,573억을 했는데 전 대비 굉장히 오른 것은 아무래도 유탁 생산, 아스트라제네카 뭐 이런 유탁 생산이 굉장히 큰 것 같고요. 주종이었던 아까 독감이라든지 뭐 이런 쪽보다는 유탁 생산이 큰 것 같고 네. 영업이익은 흑자 전환을 했습니다. 원래 했습니다. 1,199억인데 이 부분도 이제 아스트라제네카 위탁 생산 영향이 제일 큰 거로 봐야죠. 실제 이제 향후 이제 더 하반기도 아직 하반기까지는 역시 아스트라제네카 위탁 생산, 그다음에 CMO, CDMO 쪽이 영향을 계속 봐야 되는 것이고 삼상 현재 하고 있는 그 코비드19 백신 3상 결과에 따라서 이게 얼마나 생산을 빨리 당기는가가 향후 실적이 가장 큰 분기점이 될 것 같습니다. 네. 관심은 이제 주가인데요. 분할하면서 상장할 때 SK 바이오사이언스 그때도 보면 상당히 싸다 저평가돼 있다 이런 얘기보다는 비싼데 목표가 논리 있었어요 그때도. 네네. 예. 그런데 그때 가격이 이제 물론 이제 형성되고 공모권 아니겠지만 15만 원에서 한 18만 원 요 사이였었는데 네. 그 지금은 뭐 32만 원대로 올라와 있지 지금 않습니까? 따상이 된 거죠. 네? 지금 따상이 된 건가요? 예. 그 변동성은 있고 기대감은 있고 주가 측면에서 성장성이나
주가 대응은 어떻게 될까요? 우선 이제 3월 18일 날 상장할 때의 네. 시장 분위기 네. 그리고 현재의 분위기를 좀 다르게 봐야 될 것 같아요. 네. 저는 상장할 때만 해도 SK 바이오사이언스의 기업 가치를 뭘로 평가할 거냐에 대한 의구심이 많았습니다. 그때 많은 그 애널리시스들의 어떤 평가의 주된 평가 비교 방법은 바로 CMO로. CM으로 본 네, 거죠. 네. 그러니까 SK 바이오 그 삼성 바이오나 삼바나 셀트리온이나 론자나 뭐 뭐 이런. 이런 다른 이런 외국 기업들의 CMO의 기준으로 봤기 때문에 저 정도 평가를 한 것 같습니다. 근데 제가 초도에 말씀드렸지만 어쩌면 코비드 19가 그러니까 그 삼성 바이오와 우리가 셀트리온을 비교하지 않습니까? 네. 셀트리온과 삼성 바이오 차이점은 R&D를 갖고 있느냐, 그 유통망 판매망을 가지고 있느냐 이 네. 차이거든요. 삼성 바이오는 CMO, CDMO 갖고 있으니까. 예. 그러니까 저는 이제 이쯤 되면 SK 바이오사이언스를 그 일단 기업의 어떤 형태로 봤을 때는 셀트리온과 비교를 해야 되기 시작해야 된다. 예. 그러니까 이번 3상 결과 되게 중요하고 또 하나는 이제 이 기업 평가할 때는 몇 개의 플랫폼을 가지고 있느냐가 되게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현재로는 SK 바이오사이언스는 백신 쪽의 플랫폼을 가지고 있습니다. 백신 쪽의 시장 규모를 봐야 돼요. 그러니까 이 몇 가지 플랫폼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CDMO의 그 캐파도 결정되긴 하지만 백신 쪽의 플랫폼이 얼마나 시장 확장성이 있느냐에도 되게 중요합니다. 지금 셀트리온 같은 경우는 뭐 항암제라든지 훨씬 시장 규모가 큰 쪽의 바이오를 하기 때문에 시장 규모가 큰데 SK 바이오사이언스는 R&D도 가지고 있고 유통도 가지고 있긴 하지만 백신만 가지고 얼마큼 확장성이 있느냐에 대해서 조금 퀘스천이 던질 수 있는 거죠. 그런 부분을 봐서 좀 비교를 해야 될 것 같고 현재는 초기에 상장할 때의 CMO, CDMO로의 기업 가치보다는 확실히 커진 건 맞습니다. R&D와 유통망을 가지게 됐기 때문에. 근데 이 다음에 평가를 할 때는 현재 포텐셜을 향후 전망을 할 때는 그러면 백신 쪽의 시장 가치와 시장 규모 크기와 플랫폼의 확장성이 얼마큼 있느냐를 보고 아마 SK 바이오사이언스를 평가하는 게 저는 적절할 것 같습니다. 네. 그런 점에서는 이제 삼성바이오나 SK바이오사이언스는 이전에 우리가 신약 개발 되면 대박이고 안 되면 쪽박이고 이런 것보다는 훨씬 안정성이 있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삼성도 사실은 바이오시밀러를 하기 시작한 거고요. 일단 뭐 CDMO를 하면 캐파를 가지고 있으면 지속적으로 생산 가능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캐시플로우가 좋아지는 거죠. 네. 거기에 추가 포텐셜은 바로 R&D인데 R&D와 플랫폼의 추가인데 네. 그 부분을 향후 투자의 분기점 보는 게 가장 정확한 시선인 네. 거죠. SK 바이오팜 같은 경우는 이제 거기는 이제 신약 개발하는 이런 거고 맞습니다. 좀 다르습니다. 네. 예, 오늘 가장 뭐 시장에 관심 있는 SK 바이오사이언스의 과거 역사, 현재 주소, 미래의 방향까지 리더스 인덱스 박주근 대표님과 함께 분석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